우리가 아는 파라다이스, 그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와이에서는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이 15살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어진 문화적 전통이 오늘날의 사랑과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로미롬이라는 깊은 영적 마사지부터 전통적으로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하는 힘을 가진 공동체까지, 이 열대의 안식처는 아름다운 해변 그 이상의 풍부한 관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전통들이 섬의 현대적인 삶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하와이의 독특한 문화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1.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결혼 문화.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하와이에서는 부모와 사법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최저 15살부터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승인이 없으면 최저 연령은 16살로 올라가죠. 하지만 하와이 원주민 부족 및 공동체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는데요. 결혼은 보통 가족이나 공동체가 보기에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될 때 결정되며, 이는 보통 16에서 17살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하와이를 방문하면 현지 여성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환대는 하와이 문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섬의 여성들은 관광객들에게 존중심을 보이고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때로는 조금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과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죠. 일부 현지 여성들은 관광객에게 전통 하와이안 마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마사지는 몸과 마음을 깊이 이완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드문 경우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해피엔딩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 생활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은 다양한 인구 구성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섬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본래 폴리네시아인이 살던 하와이는 이후 아시아, 유럽, 그리고 미국 혈통의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죠. 이러한 혼합은 독특하게 다양한 인구를 만들어냈고, 이는 하와이 사람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종종 칭송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햇볕에 그을린 밝은 피부와 날씬한 몸매, 그리고 여러 문화가 혼합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 인위적인 미의 기준이 가득한 세상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그러니 하와이의 매력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해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사람들,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전통이 이 섬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낙원의 숨겨진 모습 중 어떤 점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하와이 여성과 사랑의 기술. 하와이는 흔히 열대의 낙원으로 여겨지지만, 햇살 가득한 해변과 무성한 풍경 아래에는 많은 방문객을 놀라게 하는 문화적 유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와이는 열정의 섬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섬의 생활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을까요? 수세기 동안 하와이 문화는 사랑,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유럽 탐험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섬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와이인들이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놀랐습니다. 여러 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다양성과 자유는 하와이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사랑, 행복,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대화는 가장 작고해진 공동체에서조차 어린 나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개방성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와이인들에게 관계에 대한 배움은 일찍 시작되며, 미래의 파트너십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익혀 성인기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르침의 책임은 주로 할머니를 포함한 부족의 나이든 여성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물려주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육체적인 연결이 아니라 미래의 결혼 생활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행복과 상호 존중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깊이 뿌리내린 문화에서
관계에 능숙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에 미숙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반면에 매우 능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존경과 칭송을 받습니다. 흥미롭게도 파트너를 선택할 때 전통적으로 힘을 가진 쪽은 바로 여성입니다. 하와이 여성들은 이러한 학습과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순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돼지고기와 특정 생선을 피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따릅니다. 여성이 성숙기에 이르면 섬의 전통에 따라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는 그녀가 파트너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향연이 포함됩니다. 결혼에 관심 있는 남성들은 먼저 전통 춤을 통해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헌신을 보여주며 그녀의 호감을 얻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결국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성이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 하와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 고대적 접근 방식이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일부 전통은 남아있지만 섬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오래된 관습과 현대적 가치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자유와 개방성에 대한 하와이의 깊은 연결은 여전히 그 문화의 결정적인 측면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딱 10초만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니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삶치유의 예술, 로미로미. 고대 하와이의 관습인 로미로미 힐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마사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와이의 깊은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둔 이 관습은 사랑과 연민을 의미하는 알로하와 영적인 에너지를 뜻하는 마나와 같은 가치에 기반을 둡니다. 일반적인 스파 경험과 달리 로미로미는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동시에 어루만지는 총체적인 여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까요? 전통 하와이 치료사인 카후나에 의해 행해졌던 로미로미는 원래 기도와 영적 조율을 포함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세션들은 진정한 의미의 치유, 즉 육체적인 것과 감정적, 영적인 것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파도의 물결을 닮은 길고 흐르는 듯한 동작과 리드미컬한 움직임 같은 독특한 기술은 막힌 에너지를 풀고 몸과 영혼 안에 조화를 뜻하는 포노를 회복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미로미는 단순히 기분 좋은 치료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육체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문화적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로미로미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입니다. 하와이 문화 부흥의 일환으로 로미로미는 현대적인 스파에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섬 전역의 리조트에서는 이를 호화로운 휴식 경험으로 홍보하며 인기 있는 트리트먼트로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 본질은 그대로일까요? 많은 전통 하와이인들은 로미로미의 상업화가 그 깊은 영적 의미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호텔에서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광고되는 것 이상의 의식이 깃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대의 의식입니다. 일부 시술자들은 심지어 사적인 영적 모임 밖에서는 시술하기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는 로미로미를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없는 매우 개인적이고 신성한 에너지인 마나의 교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로미로미에 대해 듣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심오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하와이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습은 단순히 몸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푸른 옷의 여인과 초록 옷의 여인 전설. 하와이의 가장 미스터리한 이야기 중 하나는 호놀룰루에 있는 킨스 메디컬 센터의 푸른 옷의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적이고 분주한 이 병원은 푸른 드레스를 입거나 섬뜩한 푸른빛을 내는 여성 유령이 출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령 같은 형체의 목격담은 특히 병원의 오래된 건물에서
드물지 않게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간호사나 환자의 영혼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푸른 옷의 여인은 차분하고 거의 보호적인 존재로 때로는 길 잃은 방문객을 돕거나 환자와 직원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분주한 의료시설의 중심에서 한 영혼이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와이 문화에 또 다른 오싹한 흔적을 남긴 초록 옷의 여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영혼은 아히아와 숲에 출몰한다고 알려져 있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은 특히 어둠이 내릴 때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초록 옷의 여인은 한때 숲에서 사라진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숲속을 하염없이 헤매며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현지인들은 그녀의 고통받는 영혼이 숲에 갇혀 자신의 아이로 삼을 아이들을 끝없이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밤에 감히 숲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림자 같은 형체, 갑작스러운 차가운 바람, 그리고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같은 등골 오싹한 경험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 전설들은 하와이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문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초록 옷의 여인과 푸른 옷의 여인은 하와이인들이 여전히 섬을 떠돌고 있다고 믿는 많은 영혼들 중 단 2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와이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에 끌리든 아니면 신비로운 과거에 끌리든 이 이야기들은 낙원의 해안 바로 너머에 존재하는 숨겨진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의 더 깊고 영적인 면을 탐험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5. 전통 의상과 현대적 재해석 의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무 껍질로 만든 천인 카파와 티입 같은 섬의 재료에 뿌리를 둔 전통 하와이 의상은 한때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성들은 말로라는 허리띠를 착용했고 여성들은 파우라는 치마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화려한 깃털 망토와 투구로 자신들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의복들은 단지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힘, 영적인 연결, 그리고 땅과의 관계를 상징했죠. 하지만 이 풍부한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양인들의 도착과 함께 하와이의 의복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안 모티프와 서양 스타일을 혼합한 알로하 셔츠와 무무 드레스는 상징적인 패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오늘날 보는 하와이 패션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방문객들이 하와이 의상을 풀스커트나 코코넛 브라와 연관짓는데 이는 하와이 복장의 진정한 역사와 문화적 중요성을 잘못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하와이 패션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키니 자모라와 마나올라 얍과 같은 디자이너들은 전통 하와이 패턴과 상징을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패션 요소와 결합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역사와 현대성을 모두 포용하며 오늘날 하와이 의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재정의합니다. 최근에는 마우나케아와 같은 성지 보호를 둘러싼 정치적 시위에서도 전통 의상이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들은 문화적 말살과 토지 신성 모독에 맞서기 위해 전통 의상을 입고 하와이의 정체성이 단지 관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산, 자부심, 그리고 저항에 관한 것임을 세상에 상기시킵니다. 6. 음식과 전통. 그 깊은 의미. 하와이의 요리와 전통은 문화적 융합의 풍부한 역사와 깊이 뿌리내린 중요성으로 짜인 활기찬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곳의 음식은 플랜테이션 시대의 섬으로 유입된 이민의 물결에 의해 형성된 폴리네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포르투갈, 그리고 미국 영향의 매혹적인 조화입니다. 전통 하와이 요리에 관해서라면 이무라는 지하 오븐에서 천천히 조리한 칼로와 포크만큼 진정성을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훈제 향이 나는 부드러운 고기는 종종 돼지고기나 생선을 토란 입에 조심스럽게 싸서 찐 라울라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들은 단순히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음식, 음악,
그리고 훌라가 함께 어우러져 가족과 공동체를 축하하는 공동향연인 루아우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은 하와이의 주식이 된 비토착 재료의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소개되었고 이후 스팸 무수비와 같은 상징적인 요리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과 코코넛 같은 열대 과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짭짤한 식사와 달콤한 디저트 모두에 사용되어 현지 입맛에 독특한 반전을 더합니다. 하지만 하와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오하나와 사랑과 존중을 상징하는 알로하와 같은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의식에서부터 소중한 레이 교환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관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와이 정신을 정의하는 통합감을 강화합니다. 지속 가능성 또한 전통과 깊이 얽혀 있는데 섬의 다양한 요리 문화는 자연과의 균형 원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들이 현대적인 루아우의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며 춤과 음악을 즐기는 동안 그 기저에 깔린 문화적 긴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 루아우는 상업화되어 그 영적인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관광객들을 위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오락의 한 형태가 아니라 수년간의 식민지화와 급속한 현대화로 위협받는 그들의 문화유산과의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예를 들어 빻은 토란 뿌리로 만든 단순하지만 심오한 요리인 포이를 생각해보세요. 한때 전통 하와이 식단의 주식이었던 포이는 점차 더 서구화된 음식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방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포이는 단순한 반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땅과 조상들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포이가 만들어지는 뿌리인 토라는 하와이 문화에서 신성하며 생명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섬의 농업 방식은 변했고 토란 농사는 쇠퇴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하와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전통 농업 방식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토란과 같은 작물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끊임없이 현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많은 이들의 깊은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러니 다음의 섬에서 하와이 요리를 즐길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풍부한 전통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음식과 축제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의 층이 숨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와이에서는 모든 음식, 모든 노래, 모든 모임이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7. 코로 나누는 인사. 호니. 이곳에는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고대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숨결을 의미하는 호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코와 이마를 맞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매우 친밀한 제스처로 생명의 숨결인 하를 나누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와이 문화에서 이 숨결은 신성한 생명력을 나타내며 이 교환은 마나라고 알려진 영적인 에너지를 개인 간에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호니가 악수나 포옹과 같은 서양식 인사와 정말 다른 점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을 얼마나 가깝게 연결하는가입니다. 특히 개인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왔다면 그 가까움이 꽤 놀라울 수 있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코를 맞대고 기댄다고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하와이에서 이 인사는 단지 가까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말을 넘어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일상생활에서 악수나 간단한 인사 같은 서양식 인사가 더 흔하지만 호니는 여전히 하와이 정체성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방문하는 고위 인사를 환영하거나 하와이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를 축하할 때와 같이 문화적 의식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섬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전통에 대해 아는 것은 존중, 연결, 그리고 강력한 영적 교류를 중시하는 하와이의 삶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8. 애완동물에 대한 특별한 법. 이 낙원에 애완동물에 관한 꽤 예상치 못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규칙 중 하나는 햄스터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객에게는 그렇게 환영하는 곳이 왜 이 작은 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할까요? 그 모든 것은 섬의 연약한 생태계 때문입니다. 열대 기후 때문에 하와이는 특히 침입종에 취약하며 햄스터가 실수로 풀려날 경우 번성하여 지역 농업과 야생동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는 섬세한 생태 균형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와이는 또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애완동물의 수를 제한하여 한 가정에서 15마리 이상의 고양이나 개를 키울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애완동물이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고 과밀히 방치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법이 다른 곳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와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패럿과 대부분의 파충류와 같은 예래 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규칙으로 더욱 확장됩니다. 이 생물들 또한 주의 독특한 자연 서식지에 위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섬에 사는 모든 동물의 안녕을 보장하면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하와이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하와이의 낙원 같은 매력을 생각할 때 그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섬에 산다면 이 법에 동의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9. 하와이. 섬들의 이야기. 하와이는 단순한 열대 낙원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와이 섬은 종종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며 가장 크고 면적은 10,000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크기를 넘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종의 서식지인 숨막히는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세계에 남은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부신 백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바다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해변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국적인 해변 중 일부이죠. 완벽한 파도를 찾는 서퍼부터 일상의 혼돈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행자까지 하와이의 해안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매년 하와이는 최고의 여행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모든 국적의 방문객들이 그 해안으로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와이가 최고의 탈출구, 즉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인 셈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으로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